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 뭐 배우실 거다? 윈도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인쇄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인쇄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지는 프린터에 대한 개념을 배우시게 되실 거세요. 둘 중에 하나는 문제에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윈도우의 기법들을 지금 계속 배워나가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보조 프로그램과 그리고 인쇄, 특히 프린터와 관련된 개념으로 오늘 1시간을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뭐가? 우리가 보조 프로그램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메모장입니다. 이 녀석이 문제에서 간혹가다 자주 묻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메모장이에요. 간단한 메모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이 서식이 필요 없는 간단한 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또 하나, 웹페이지. 선생님 이거 웹페이지가 뭐예요? 인터넷 문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는 거 맞으시죠? 그때 사용할 때 우리가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인터넷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나타나 있었지만 근데 그거에 기초가 되는 것이 메모장에다가 HTML 문서라고 해갖고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 그러면 그게 인터넷 웹페이지로 보이게 되더라. 이런 식의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장의 특징은 일단 서식이 필요 없는 문서. 그런 다음에 웹페이지를 만들 때 쓰게 된다. 그러면서 사용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림, 차트, OLE 개체를 삽입할 수 없으며 아주 중요합니다. 메모장 나오게 되면 항상 단골적으로 나오는 지문이에요. 메모장은 간단한 문서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림, 차트, OLE 쉽게 말씀드리죠. 개체를 삽입할 수 없다고요. 개체를 삽입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저장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가 붙는다 뒤에 뭐뭐.txt 이 녀석을 우리 저번 시간에 뭐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요. 우리 이게 확장자라고 부르시죠? 그 확장자가 txt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요거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얘기예요. 글꼴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서식이 필요 없는 문서라고 그랬지 글꼴 변경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한글 같은 문서, 엑셀 같은 문서는 우리가 블럭 잡고 글자 크기 바꾸게 되면 그 블럭 잡은 부분만 글자 크기가 바꿔지는 거 맞으시죠? 메모장에서는 블럭 잡고 글자 크기를 바꾸게 되면 블럭 잡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메모장에 있는 글들이 글자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식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문서의 첫 줄에 .log 쓰시게 되시면은요. 날짜와 시간을 자동으로 삽입하고 그런 다음에 메모장에서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메모장 켜보시고 F5만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뭐가 들어간다? 시스템 날짜, 시간이 자동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 줄 바꾸면 됩니다. 메모장에서도 메모장이 이렇게 있으면 글을 쓰다가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엔터 안 치셔도 자동적으로 줄 바꿈이 이루어지겠고요. 그런 다음에 메모장에 쓴 글자들을 찾기와 바꾸기도 지원 가능하다.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또 머리글, 바닥글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서식이 필요 없지만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제공한다. 그래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나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모장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영화 보거나 음악 들을 때 쓰는 거. 그래서 목적이 뭐라고요? 이겁니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세요. 재생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뭐는 안 된다고? 편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노래를 2개 이어 붙인다든지 영상을 짜집기 한다든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옛날에 CD 꼽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 컴퓨터에는 CD 플레이어 자체가 안 달린 게 많지만 옛날에 우리 이때 쓰시던 분들은 노래를 CD에 담아서 그래서 그 CD를 들고 다니면서 노래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CD를 구울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CD를 제작할 수도 있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워드패드. 문서 만드는 프로그램이네요. 뭐의 하위 버전이다. 여러분들 MS 워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맞아요. MS 엑셀, MS 파워포인트, MS 워드. 문서 만드는 프로그램의 동생격이에요. MS 워드가 형격이고. 그래서 전 기능을 다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서식이 필요한 문서를 여기서 우리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작업할 수 있다. 그래서 메모장보다는 기능이 향상됐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메모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렇죠? 개체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워드패드에서는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확장자가 뭐가 붙는다고요? RTF. 그래서 이거를 번역하게 되면 서식이 있는 문서 파일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메모장 대신 워드패드를 통해서 그래서 메모장보다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메모장보다는 우리가 워드패드를 많이 쓰게 되죠. 근데 워드패드도 잘 안 쓰시죠? 한글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근데 문서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림판 종종 쓰시죠? 간단한 그림을 그리거나 이미지에 대한 수정도 가능합니다 라는 거. 그렇죠? 기본적인 확장자는 PNG입니다. 그림과 관련된 확장자는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고 뭐 JPG도 있고 GIF도 있는데 그림판에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은 저장하셨을 때 뭐뭐.png가 됩니다. PNG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PNG의 특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리게 되면 좀 머리가 복잡하니까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양한 그림의 그림 형식에 대해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PNG만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라 JPG도 불러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림 형식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도형 채우기 도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우리 포토샵에 있는 거죠. 포토샵에서 도형 그리고 선택 영역 잡고 거길 뭘로 채우겠다라는 개념이 되는데 얘는 도형을 통해서 색 채우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포토샵처럼 선택한 다음에는 색 채우기 도구로 색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 녀석은 포토샵과 연관돼 갖고 포토샵에서 되니까 그림판에서도 되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간혹가다 지문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형을 그려놓고 도형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색 누르게 되면 색이 바뀌지만 우리가 선택 영역 여기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여기 선택 영역에 있는 요 도구로 내가 어느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색 변경을 하겠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그림판의 특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메모장에서 계산기 쓰시죠? 옛날에 메모장에서 계산기 윈도우에서 계산기 쓰시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 활성화가 되기 전에는 옆에 뭔가를 계산하려면은 조그만 계산기 갖다 놓고 작업을 했었었죠. 요즘 그런 조그만 계산기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뭐 시험 칠 때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휴대폰이 웬만한 역할을 다 대신하니까요. 자, 컴퓨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계산기입니다. 컴퓨터 내부에 보조 프로그램 가시면 계산기. 그래서 시작 버튼 옆에 검색 상자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계산기 치시게 되시면요. 이렇게 표준적으로 된 계산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 근데 컴퓨터니까 조금 더 다양한 계산기를 제공한다? 예, 맞아요. 무슨 계산기도 제공하고 공학용. 그래갖고 여기 보시게 되시게 되면요. 뭐 누승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학에 필요한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다양한 함수도 제공하면서 공학용으로 쓸 수 있는 계산기도 제공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누르면 이런 계산기의 종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 누르시게 되면 프로그래머를 위한 계산기도 제공이 됩니다. 프로그래머 계산기는 여러분 쉽게 진법을 바꾼다든가 뭐 그럴 때 쓰실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쓰신 경험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기가 우리 윈도우의 보조 프로그램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캡처 도구. 물론 프로그램마다 다들 캡처를 하실 수 있고 이 도구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키를 눌러갖고 캡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창만 캡처할 때는 알트 프린트 스크린. 그냥 화면 전체를 캡처할 때는 프린트 스크린. 그리고 그런 것도 단축키로 간혹 가다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조 프로그램에서도 캡처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전체 또는 일부분을 캡처해 갖고 그림 형태로 저장도 할 수 있고 수정, 추가.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어떤 한글 같은데 혹은 엑셀 같은데 파워포인트 같은데 붙여넣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자유형 사각형 창 전체 화면에 옵션을 제공해서 네가 캡처하려는 부분이 어디냐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캡처 도구까지 윈도우에서는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가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또 간혹 가다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명령어를 CMD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실행대화 상자. 실행대화 상자가 뭐예요?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윈도우 마크 있으시죠? 작업 표시줄에.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에서 실행이라고 있으세요. 네. 조금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뭐라고 치게 되면은요. CMD라고 입력하게 되면은 무슨 화면이 뜨냐면은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라는 창이 뜨게 돼요. 선생님 이거 뭐 하는 역할인데요? 여러분들 운영체제의 종류 중에서 MS-DOS가 있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윈도우 이전에 사용하던 글자 중심으로 컴퓨터를 다루던 CUI 운영 방식의 모태
기초가 되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는 지금은 아이콘 더블 클릭해갖고 다양한 작업을 실행하지만 옛날에는 창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검은 화면이 나타나면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명령어를 쳐내려가면서 컴퓨터를 다뤘다. 그때 방식을 우리가 도스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녀석을 실행하는 과정이 명령 프롬프트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작. 윈도우 시스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도 되고 윈도우 마크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런 다음에 실행해서 CMD를 누르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EXIT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빠져나가게 됩니다 라는 거. 물론 X 버튼 눌러도 돼요. 왜? 윈도우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창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거 기억하셔갖고 그런 다음에 Alt 엔터 누르게 되면 창이 전체로 커졌다가 다시 Alt 엔터 누르게 되면 창이 원래 크기대로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되겠고요. 여기다가 글자 친 거는 당연히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조금 제어해야 될 때 컴퓨터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간혹가다 여기 들어와 갖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인터넷 기사 아저씨들 집에 와서 인터넷 설치할 때 보면 여기 빠져나가 갖고 명령어 쳐 갖고 인터넷 속도라든지 뭐 IP 같은 거 확인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이런 식으로 확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워보셨어요.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커말 2급과 1급의 범위는 그렇게 다르지가 않다. 그 대신 문제가 조금 자세하게 묻는다.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커말 1급을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 한번 보시면서 이런 문제 밑에 나타나는 그 해설 지문 잘 보시고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메모장에 대해서 묻습니다. 메모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텍스트 파일 그래서 txt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도구 맞으시죠? 네, 1번에 대한 설명은 동그라미. 그런 다음에 이동 명령으로 원하는 줄 번호로 입력하여 문서의 특정 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됩니다. 네. 우리가 메모장을 그렇게 많이 안 써서 그렇지만 이동을 통해 갖고 내가 원하는 줄수로 바로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되게 되면 자동 줄 바꿈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동 명령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문제를 묻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까지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커말 1급은 조금 외우는 것도 필요하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지문까지도 같이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얘는 된다고 그랬어요. 이동명령은 되지만 자동줄 바꿈이 될 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단어 찾기는 가능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텍스트 줄 바꿈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머리글 바닥글 설정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요거까지도 기억하셔갖고 우리 메모장의 특징 기억하시자고요. 자, 이런 화면을 통해서 세 번째 줄 하게 되면 세 번째 줄로 이동이 된다. 줄 이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신 뭐가 안 된다고요? 예, 자동 줄 바꿈이란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불이 안 들어와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네요. 그리고 2급 문제보다 1급 문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묻는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죠. 다음 중 윈도우 그림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를까요? 그림판. 예, 선택 명령. 잡은 다음에 대칭.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대칭. 이렇게 회전 대칭 같은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판에서 그림을 그린 다음 다른 문서에 붙여넣거나 바탕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림판에서 만들었던 거를 뭐 엑셀로 집어넣거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선택 영역의 색의 색 채우기를 도구를 이용해서 다른 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어디서 되는 거라고요? 예, 이건 포토샵에 있는 기능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잠깐 드렸었네요. 그리고 도형을 그린 다음에 도형의 색 채우기는 가능하지만 선택 잡고 색 채우기는 안 됩니다라는 거. 이렇게 문제가 세세하게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양한 형식의 파일도 그림판에서 작업할 수 있다. 근데 그림판을 저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뭘로 저장이 되더라? PNG로 저장이 되더라. 이렇게 복습하시면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보죠. 다음 중 명령 프롬프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아까 도스 화면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나오네요. MS 도스 명령 및 기타 컴퓨터 명령을 텍스트 기반으로. 이게 나중에 혹시 문제 지문으로 나오게 되면 이걸 CUI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윈도우의 특징 중에서 뭐를 배우셨어요? GUI라고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마우스나 뭐 아이콘 같은 거를 더블 클릭해서 작업을 하는 거. 그거의 반대가 CUI. 뭐 중심으로? 글자 중심으로 명령을 내리고 글자 중심으로 결과를 받아보는 거. CUI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안 쓰죠? 하지만 도스에서는 쓴다. 되셨죠?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표시되는 텍스트를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넣을 수 있다. 복사 붙여넣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네요.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2번도 땡. 자, 윈도우 시작 단추의 검색 상자에서 뭐라고 치면 된다고요?
커맨드가 아니라 CMD. 똑같은 얘기인 건 맞아요. 커맨드가 우리가 명령 이런 뜻인데 이걸 다칠 필요가 없고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는 CMD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억하고 있어라. 그럼 문제 맞출 수 있다. 답 몇 번? 3번 이렇게 되죠. 빠져나올 때는 EXIT 혹은 창에서 X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문제에 나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행에다가 여기다가 CMD라고 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은 끝나고요. 이제 우리 인쇄와 관련된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쇄는 일단 프린터가 있어야 되는 건 이해가 되실 거세요. 어디? 시작 설정, 상치 프린터 및 스캐너.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추가를 누르게 되면 프린터를 설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라는 거. 당연히 인쇄와 관련돼서는 프린터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개념이고 경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었을 때 프린터의 유형이 문제에 꼬박꼬박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프린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로컬, 네트워크. 기억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컴퓨터 한 대랑 프린터 한 대가 연결돼 있어 갖고 이걸 나만 써요. 누구만 쓴다고요? 나만 써요. 1대1 방식이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로컬 프린터. 컴퓨터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 갖고 이 프린터를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뭐가 된다? 네트워크 프린터가 된다. 그러면 프린터가 몇? 1. 컴퓨터가 여러 개. 되셨나요? 그리고 1이 프린터입니다, 여러분들. N이 컴퓨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된 형태로 사용하는 프린터의 유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다? 네트워크 프린터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그리고 컴퓨터에서 프린터를 운용하는 설치 유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기본 프린터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요거의 특징을 이해하시려면은 내 컴퓨터에, 자, 이게 컴퓨터예요. 이렇게 5개 프린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가상으로 설치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컴퓨터 한 대에 프린터가 5개가 연결이 돼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만들고 인쇄 버튼을 눌렀다 칠게요. 5대가 연결돼 있다고 했고 5대에서 인쇄가 동시에 실행될까요? 어느 거 하나에서 인쇄가 나올까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한 장이 필요한데 5개 연결돼 있다고 했고 5개가 나오게 되면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고도 인쇄 명령을 누르게 되면 그때 자동으로 인쇄돼서 나오는 프린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오케이, 그게 기본 프린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린터, 아까 로컬 프린터, 그런 다음에 기본 프린터, 이 세 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프로그램에서 인쇄 시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죠? 자동으로 인쇄가 전달된다. 그래서 인쇄가 돼서 나온다. 몇 대만, 별표입니다. 기본 프린터는 여러 대를 지정할 수 없어요. 오직 한 대만 설정 가능합니다. 당연히 제일 자주 쓰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지정하겠죠? 변경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자주 쓰는 프린터가 이거에서 이걸로 옮겨가게 되면 이걸 기본 프린터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경이 가능하고. 그렇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기본 프린터로 지정이라는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프린터도 아까 여러 개, 프린터는 한 대인데 여러 개 컴퓨터가 같이 이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각각의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지정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요 마크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요게 무슨 뜻이냐? 예, 기본 프린터예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프린터에서 열고 프린터의 목록을 나열했었을 때 이렇게 녹색 체크 표시가 붙게 되면 이게 기본 프린터입니다. 네트워크 프린터는 이렇게 밑에 선이 연결돼 있어 갖고 이렇게 프린터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갖고 동시에 같이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프린터 모양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체크 표시가 붙어 있으면은 기본 프린터, 밑에 전선이 달려 있으면 네트워크 프린터. 이렇게 기억하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기본 프린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프린터 속성. 자, 프린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속성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 탭에서는 용지와 종류, 공급 용지의 종류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탭에서는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스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프린터 문제 나오게 되면 이 스풀 기능에 대해서 묻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쇄된 문서를 보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문서된 내용을 보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값으로 인쇄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프린터 속성이에요. 그리고 일반, 공유, 포트, 이렇게 포트는 뒤에 연결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표시가 기본 프린터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고, 그런 다음에 모델명 나타나고 컬러는 아니용, 이렇게 쭉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사용 가능한 용지는 요거 두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상도가 품질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점을 많이 찍을 건가. 그 점이 많이 찍혀야지만 여러분들 깔끔하고 세밀한 문서를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돼. 용지를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에선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급 한번 볼게요. 고급에 가보시게 되면은 인쇄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스풀을 지정할 거냐, 아니면 스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인쇄할 거냐. 옵션이에요, 여러분들. 스풀은 옵션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스풀은 옵션. 선생님, 스풀은 뭔데요? 요거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짝이 맞지 않는 문서는 보류하고, 스풀된 문서를 먼저 인쇄하고, 인쇄된 문서를 아까 보관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값으로 인쇄할 거다라는 이런 세팅 같은 것도 여기 프린터 속성에서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알겠다. 이제 프린터에서는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혹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속성에서 인쇄 매수 뭐 이런 거 정하는 건 아닙니다. 얘는 프린터에 대한 기본 세팅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인쇄할 때 나 3장이 필요한데 그럼 그건 어디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인쇄 명령에서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인쇄하게 되면 어떤 게 나타난다? 인쇄 관리자라는 게 실행이 됩니다. 이제 파일에서 인쇄를 누르게 되면은 트레이 창에 프린터 마크가 생성된다. 선생님, 트레이 창이 어디예요? 우리 어저께 작업 표시줄 기억나시죠? 작업 표시를 옆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시계에 나타납니다. 시계. 맞죠? 요 시계 부분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트레이 창이라고 불러요. 네, 여기 부분을 트레이 창이라고 부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인쇄를 안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만 보여지는데 인쇄하게 되면 시계 옆에 프린터 아이콘 모양이 나타난다고요. 프린터 마크가 나타나고 이 사람 지금 인쇄 중이구나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걸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뭐가 나타난다고요? 인쇄 관리자. 이렇게요. 그림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 인쇄 관리자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현재 어떤 문서들이 인쇄로 걸려져 있고, 현재 그 인쇄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고, 그렇죠? 소유자가 누구고, 페이지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쇄 대기 중인 거, 혹은 인쇄 중인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이 화면이 뜨는 이유는 뭘까? 인쇄를 한 4개, 5개 걸어놨어. 근데 내가 2개는 인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걸어놓은 문서 중에서 다 인쇄가 되게 되면 나머지 건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2개 취소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취소. 그런 다음에 일시중지. 인쇄하다가 잘못됐나? 확인 좀 다시 한번 해볼까? 잠깐 중지. 그런 다음에 다시 시작. 그리고 순서 변경. 제일 처음엔 이렇게 순서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먼저 급해. 그럼 이 문서부터 빨리 먼저 인쇄해라. 그렇죠? 근데 이미 프린터로 전송된 자료는 인쇄를 중단하지 못한다. 요것도 지문으로. 중지를 할 수 있긴 해요. 예, 취소도 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스풀이란 개념 요 다음에 나올 텐데 이렇게 넘어간 문서는 중지가 불가능해요. 이미 얘쪽한테 다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해갖고 인쇄 관리자를 통해서 우리가 인쇄에 대한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나타난다고요? 인쇄 버튼을 눌렀을 때 시계 옆에 프린트 아이콘이 나타날 때 그거 클릭하시게 되면 인쇄 관리자 창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계속 스풀 그러는데 선생님, 스풀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자, 요건 개념부터 이해하시죠? 인쇄할 내용을 자 기억하세요. 보조 기억 장치, 특히 하드디스크로 전송한 다음에 하드디스크에서 프린터로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원래 컴퓨터의 모든 처리는 누가 담당한다고요? 예, 중앙 처리 장치 얘가 담당을 해요. 근데 얘가 프린터에만 매달려 있기에는 프린터가 너무 느려요. 여러분들 인쇄돼서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쭉쭉쭉 뭐 잉크젯은 윙윙윙 그리고 어떤 프린트를 보더라도 얘보다는 빠를 수가 없어요. 얘는 이런 얘기 더럽게 빨라요, 진짜로. 근데 프린터는 더럽게 느리거든요, 얘에 비하면.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매달려 있지 않고 얘가 얘한테 인쇄될 내용을 넘겨주고 니들 둘이 짝짝꿍 해라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얘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얘한테 안 매달리니까 딴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왜 쓰겠어요?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씁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컴퓨터의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이런 식의 개념을 통해서 CPU는 느린 너를 담당하고 있지 말고 너 할 일 해라. 우리 둘이 짝짝꿍 할게. 이게 스풀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인쇄될 내용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좋습니다. 보조 기억 장치에 하드디스크에 들어가갖고 둘이 짝짝꿍 하게 되는 그 개념을 스풀이에요. 얘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필수의 옵션이에요. 오케이, 얘 옵션이에요. 설정하기 싫으면 설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설정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대부분 설정해놓고 사용합니다. 예, 대부분 설정해놓고 사용하고 거기까지가 아까 그 프린터 속성해가지고 스풀 사용하지 않은 그거 누르시는 분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풀의 장점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네요. CPU가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동안? 인쇄하는 동안 니들끼리 짝짝꿍하고 난 딴 일 할게. 그렇죠?
효율은 높아져요. 근데 인쇄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설명할 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밥 먹으면서 만화책 보는 게 빨라요? 만화책 보는 게 빨라요? 만화책만 보는 게 빨라요? 만화책만 보는 게 빠르잖아요. 근데 밥 먹으면서 만화책을 보니까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니까 뭐 할 수 있다? 네, 효율은 높아지게 되죠. 자, 그리고 수풀 기능을 해제해도 프린터는 정상적으로 인쇄됩니다. 아까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그랬다? 옵션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지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쉽게 이해하고 풀이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럼 인쇄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겠네요. 그럼 뭐 해봐라? 당연히 케이블부터 확인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어떤 전자장치든지 뭐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전원이 안 들어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뭐부터 확인하라고요? 네, 전원 제대로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하라고요. 그런 다음에 등록 정보 확인하고 스펄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쇄할 걸 넘겨준다고요. 네, 그런 공간도 한번 확대해보고 확인해보고 글자가 이상하게 인쇄되면요. 네, 재부팅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드라이버. 이 드라이버가 뭐예요? 그러는데 일종의 어떤 장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정 프로그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치해봐라. 네, 그리고 인쇄물이 번지거나 얼룩이 발생하게 되면 프린트 헤드, 그러니까 잉크가 나오는 구멍을 깨끗하게 청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인쇄를 정확하게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기억하셨다가 문제 보기에서 옳다 그르다를 결정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실까요? 프린트 설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설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하고 뭐하고. 오케이. 로컬과 네트워크. 자, 블루투스 프린터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전해갖고 선 없이 프린터하고 컴퓨터하고 선 연결하지 않고 블루투스. 이해되시죠? 그렇게 설치하려면 컴퓨터에 블루투스 무선 어댑터를 연결하거나 켠 후에 프린터를 추가한다.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블루투스 잡아내려면 대상 기기가 반드시 켜져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휴대폰에서도 블루투스 잡아내려면 대상 장치가 켜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실 수 있다라는 것.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로 설정하려면 반드시 프린터 설정이 필요하다. 자, 볼까요? 이거는 요 위에 거를 무시하더라도 아까 제가 프린터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옵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옵션이란 개념은 설정해도 되고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제 얘기 맞나요? 그래서 반드시 프린터를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를 묻지도 않고요. 이렇게 해서 프린터 할 거냐, 네트워크 할 거냐, 기본 프린터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개념을 일단 우리는 확인해갖고 설치하게 된다. 이 개념입니다. 자, 나머지 것도 보죠. USB가 달려져 있으면 USB 모델인 경우에는 프린터를 설치하게 되면 컴퓨터가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이 프린터가 어떤 모델인지 검색이 되면 자동으로 검색하고 설치까지 해준다. 이걸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었어요? 자,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윈도우의 특징 중에서 이 기능을 뭐라고 배웠어요? P, N, P. 플러그 앤 플레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들 같이 한 가지로 외워갖고 끝나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게 되면 맞출 수 있는데 이렇게 응용할 수 있게끔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지만 커말 1급이 쉬워집니다. 자, 이것도 맞네요. 그래서 프린터 설치 시 네트워크가 홈그룹으로 설정되면 프린터가 자동으로 공유되며, 그렇죠? 네, 네트워크가 세팅이 되면 자동으로 설치되고 프린터 연결된 컴퓨터에 전원이 켜져 있어야지만 당연해요. 네트워크 프린터도 여러분들 보세요.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용하려고 해갖고 이렇게 세 대의 컴퓨터가 프린터 한 개랑 연결이 돼 있어. 근데 이 프린터가 꺼져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인쇄 버튼 누르게 해갖고 여기서 인쇄가 돼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프린터를 사용하려면 당연히 네트워크 프린터는 전원이 들어와져 있는 상태여야 한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죠. 자, 다음 중 윈도우에서 인쇄 작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좀 골라줄래요? 프린터에서 인쇄 작업이 시작된 경우라도 중지됩니다. 그렇죠? 아까 중지, 취소, 일시 정지, 그렇죠? 순서 변경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됐죠? 자,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도 출력 파일들의 출력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었어요? 네, 명칭 계속 기억하자고요. 인쇄 뒤에 뭐가 붙는다? 관리자라는 녀석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세팅할 수 있다. 자, 여러 개의 출력 파일들이 출력 대기할 때 출력 순서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순서 변경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답은 몇 번? 4번이죠. 전원을 끄기 전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프린터로 스플링으로 완벽하게 프린터한테 제어권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프린터 인쇄가 중지가 안 된다라고 했던 것도 잠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다음 중 프린터를 이용한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실래요? 문서가 인쇄되는 동안 프린터 아이콘이 알림 영역. 아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트레이 영역. 그래요. 용어가 헷갈려갖고 여러분들 문제가 헷갈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는 분명히 트레이 영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알림 영역. 같은 얘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겠어요? 표시되며 인쇄가 완료되면 아이콘은 사라진다. 말씀드렸었죠? 자, 인쇄 대기열에서 인쇄 대기 중인 문서가 표시되며 맞습니다. 그렇죠? 자, 목록의 각 항목에 대해서 인쇄 상태, 페이지 수와 같은 정보도 제공됩니다. 라는 거 기억 아까 보셨을 거예요. 자, 인쇄 대기열에서 프린터의 작동을 일시 중지하거나 계속할 수 있으며 대기 중인 모든 문서의 인쇄를 취소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4번. 자, 인쇄 대기 중 문서에 대해서 용지 방향, 용지 공급 및 인쇄 매수.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어디서 설정한다 그랬어요? 요 녀석은 실제 우리가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인쇄 기능을 통해서 내가 몇 장, 용지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 세팅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윈도우에서는 프린터와 관련된 인쇄 관리자라든지 프린터 속성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실제 인쇄와 관련된 매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세팅해야 된다고요? 예, 인쇄하려는 프로그램에서 세팅해야 된다. 헷갈리지 말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윈도우에 설치된 기본 프린터. 예, 기본 프린터는 몇 대? 한 대만 가능하다. 그렇죠? 오케이. 변경 가능합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고 인쇄 명령을 내리게 되면 자동으로 전달되는 거. 이게 인쇄 프린터에 대한 정의. 자, 여러 개의 프린터가 설치된 경우 네트워크 프린터와 로컬 프린터가 각각 한 대씩 기본 프린터를 설정할 수 있다. 맞나요? 아니죠? 제가 동그라미 친다고 무조건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프린터든 로컬 프린터든 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던 그 중에서 프린터는 기본 프린터는 몇 대만 가능하다고. 오직 한 대만 가능하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설정되어 있는 기본 프린터를 변경 가능할 수 있다. 좋습니다. 기본 프린터도 필요 없다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4번 넘어갑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자, 5번 문제 들어가죠. 다음 중 스폴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를까요? 내부 장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가 느린 프린터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CPU가 딴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병행 처리. 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인쇄 속도는 느려집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인쇄할 내용을 하드디스크 장치에 임시로 저장한 다음에 인쇄 작업을 수행합니다. 맞죠? 스폴 기능을 설정하면 인쇄 속도가 느려지고 밥 먹으면서 만화책 보는 게 빨라요? 만화책만 보는 게 빨라요? 만화책만 보는 게 빠르지만 그렇죠? 밥 먹으면서 만화책 보게 되면 두 가지. 만화책 보는 건 조금 느려지죠. 왜냐하면 밥도 먹어야 되니까. 하지만 효율적인 개념에서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답은 볼 것 없이 3번이겠네요.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서 일부를 스폴한 다음에 인쇄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폴에 대한 기능, 만약에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게 되면 프린터 혹은 메모장 이 부분이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떠보시죠. 인쇄가 수행되지 않는데요. 그럼 뭐부터 해라? 케이블부터 아까 확인해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기종과 프린터 등록 정보가 올바르게 당연히 기종하고 프린터 등록 정보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자, 스폴 공간이 부족해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에 하드디스크에서 스폴 공간을 확보해라. 요것도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런 다음에 시몬스 셋업에서 프린터의 설정이 제대로 시몬스 셋업에서 프린터 설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프린터 설정은 윈도우가 켜지고 난 상태에서 윈도우에서 프린터 설정으로 넘어와야 되겠죠. 이거 일종의 반도체예요, 여러분들. 시몬스는. 예. 부팅과 관련된 설정이 담겨져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종의 반도체 역할입니다. 그래갖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프린터에 대한 설정까지는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좋아요. 그리고 시모스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인쇄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머릿속에 두 글자 기억합니다. 뭐요? 부팅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보조 프로그램과 그리고 인쇄와 관련된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인쇄와 관련된 개념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강의입니다. 이제는 윈도우에 대한 모든 종합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4문제 정도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복습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강 종합 연습 문제 풀이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